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입니다. 50대고요. 아미를 한 지 한 9년 정도 되나 봐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더 아미를 사랑하고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지금 보니까 한 158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과 한 40분 정도 함께 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할 게 슈퍼마켓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안 되지? 아. 저희 동네에 있는 슈퍼입니다. 저희 동네에 이마트도 있고 저마트도 있고 그마트도 있고 그리고 또 홈쇼핑으로도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으로도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뭘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시죠. 보통 우리가 58세 또는 한 60세 정도 은퇴를 한다고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떤 교육비라든지 4인 가족이라고 치면 노후 자금이라든지 휴대폰, 커피값 또는 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10,000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 12억이나 되는 12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럴 때는 뭐냐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변수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치약 칫솔부터 스킨 로션 그리고 세탁용 세제까지 그리고 쌀 식용유 기저귀까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맞아요.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자, 이 생필품을 여러분들 언제까지 사용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슈퍼에서 이런 생필품들을 소비만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 습관을 바꿔서 소비가 수입이 된다면 또는 소비가 제 자산이 된다면 어떠세요? 슈퍼를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 자리가 아메이 초대 미팅이라는 거 알고 들어오셨잖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아메이란 이 세 글자를 쏙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회사에 대한 것들, 제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바꿔 쓰지 않을 이유가 없네 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성공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요, 아메이를 잊어버리세요.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요, 이 회사에서 세제를 만드는데 굴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호수가 있는데 저 호수가 1급수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450여 가지의 제품을 만드는 제조 회사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회사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2만 1,000여 명의 직원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과학자가 엔지니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국제 특허 또한 1,200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제품을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200가지의 제품을 OEM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100% 만족 보증제도 있고 그리고 회사의 연구 비용이 전 매출의 10%나 차지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전 세계에 4대 유기농 농장을 또 소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요, 이 회사는
전 세계 직접 판매 기업 1위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회사의 창업자분이 포브스 선정 미국 26위의 기부 왕에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를 몰라요. 잊어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제가요. 그리고 또 기업의 신용평가가 A 플러스라는 등급을 받은 그런 회사랍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중국에도 나가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을 때 모든 제조 공장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뭐냐면 이 회사에만 특별 허가를 주어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어떤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 기사인데요. 코로나에 맞서 싸울 손세정제가 없어서 그 손세정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에 없던 손세정제 라인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그거를 모두 전량을 병원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회사랍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에도 이 회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 마스크 수익의 전액을 전부 다 기부를 했다는 그런 어떤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요. 여러분들 제품을 쓰다가 보면 원가보다는 광고에 들어가는 내용, 그 비용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 이 회사는 제품 원가에 80에서 85%가 되는 그런 어떤 원가를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원료를 쓴다고 합니다. 요거는 잠시 띄워봤는데요.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원가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광고비는 또 너무너무 많고요. 이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회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회사는요, 매체에 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SBS 방송이었었는데요. 일부의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 해서 누가 나왔냐면 이 회사의 창업자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리터러시라는 방송에서 진짜와 가짜라는 이 프로그램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세계에 유기농 농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농장에 대한 어떤 그런 방송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최근인 거죠. 최근 일요일에 SBS 일요 특선 다큐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팬데믹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나왔었는데요. 거의 뭐냐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20분이나 차지하는 그런 어떤 방송도 해서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회사에 본사를 가보면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특허 인정서가 복도에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특허는요. 회사에 기속되지 않고 이 특허가 개인에게 기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동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 책은 이 회사의 창업자분이 쓰신 책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인데요.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어떤 회사냐? 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라고 할 때는 회사, 만든 사람,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제품을 쓰는 사람, 그리고 또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것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그리고 지구는 우리 함부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잠깐 빌려 쓰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대상이다. 라는 어떤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더 소개를 한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시냇물과 강둑에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나의 환경운동 역시 개인적인 의지로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시판한 세제는 자연 성분을 함유하고 인산염이나 용해제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어떤 성분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창업자의 어떤 창업 이념,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이 기사는 뭐냐면요.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서 소비자 신문에서 세탁세제를 모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세탁세제가 1등으로 99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가 쓰는 세제가 이런 세제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인간도 살리는 세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역시나 UN 환경 프로그램상도 받은 그런 어떤 회사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정수기가 한 대 나와 있는데요. 이 정수기는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정수기가 세계 판매 1위 정수기인데요. 예전에 태국에 물난리가 났을 때 태국의 공식 어떤 그 정수기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건강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면역력을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요. 그리고 여기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더블엑스라는 제품은 정말 세계 판매 1위 그런 어떤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도 나오고요. 이 화장품은 세계 5대 탑5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집에서 쓰는 세제, 인간에도 자연에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여기 치약 같은 경우는 북한의 간첩도 내려올 때 한 손에 치약 가지고 내려온다 그러죠.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습도 너무너무 뛰어난 우리 GNH 로션, 그리고 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바꾼다고 하는 게 샴푸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박신현 리더님께서 얘기하신 앰모스피어 스카이, 정말 이 제품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집에도 몇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회사에서는 냄비도 나오네요. 이 냄비는 퀸 냄비라고 하는데 정말 퀸입니다. 건강 냄비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양 냄비도 하고, 그리고 금방 뚝딱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술 냄비라고도 하죠. 이런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회사를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제품을 말씀해 드렸어요. 자, 이런 회사라면, 이런 제품이라면, 이런 마인드로 만드는 제품이라면 리더님들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슈퍼를 안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한 개 더. 이렇게 슈퍼를 바꿔 쓰면서 이게 어쩌면 사업의 기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각각 뭐냐면 라이프 플랜이 있으시죠. 라이프 플랜이 있으신데 예전에는 정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좋은 인생이다. 이런 어떤 공식이 성립을 했다면, 즉 다시 말하자면 예전에 인생 준비 시기와 돈 버는 시기를 한번 보세요. 돈 버는 시기가 엄청 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돈 쓰는 시기는 짧아요. 그죠? 충분히 뭐냐면 돈 버는 시기에 돈 버는 거를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인생 준비 시기가 많이 길어졌어요. 또 반면에 돈 버는 시기가 엄청 짧아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100세 시대,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죠. 120세 시대. 그러니까 돈 쓰는 시기가 너무너무 길어짐에 따라서 점점 또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화 시대가 또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뭐냐면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이제 평생 직업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노후도 맞이하게 되면서 요즘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N잡이라고. 닥치는 대로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하기를 또 원하지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을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뭐냐면 소비가 돈이 되는 프로슈머라는 어떤 새로운 직업이 있습니다. 프로슈머.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 뭐냐면 여러분들 대형마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뭐냐면 5060 세대들이 온라인에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저조차도 저를 쿠팡에 뺏겼거든요. 롯데마트가요. 예전에 고객이 가게를 찾아가던 쇼핑 문화였다면 이제는 가게가 고객에게 찾아가는 쇼핑 문화로 중대하게 변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쓰면서 돈을 돌려받는 소비 형태. 이게 바로 뭐냐면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직업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는 유통에 뛰어든다죠. 본인이 써보고 본인이 광고하고 그리고 전달까지 하는, 그러면서 뭐냐면 캐시백을 돌려받는,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는 단순 소비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프로 소비자가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사업의 기회도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슈퍼를 바꿔 씀으로 해서 단지 슈퍼를 바꿔 썼는데 그게 인쇄 수입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자산 수입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처음에 그랬었으니까요. 그 자산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건물도 없는데, 나는 작가도 아닌데, 나는 운동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자산을 가질 수가 있지?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자산도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의 자산만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때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 어떠세요? 매달 따박따박 100만 원이라도 150만 원이라도 정말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지 무엇을 해서 슈퍼를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먼저네요. 여기 보면 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을 여기서 한 개만 주울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돈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5만 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이 돈 중에서 매달 따박따박 1,000원이 죽을 때까지 들어오고 상속까지 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1,000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짠. 자, 돈의 속성 중에서 이런 게 있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한 번에 몰려드는 돈보다 힘이 엄청나게 세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하대요. 그리고 다른 돈들을 이긴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갑자기 이게 치약이 나와서 왜냐하면 이 치약이 저는 치약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치약이 치약 뒤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진실이 있답니다. 이 치약의 가격은 6,000원인데요. 이 6,000원인데 이 치약에는 포인트가 붙어 있어요. 그 아메이 제품의 모든 제품에는 포인트가 붙어 있는데 내가 6,000원을 주고 사면 제 포인트가 3,420점이라는 포인트가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저는 모으는데요. 이 포인트를 내 포인트도 모으고요. 친구 포인트도 모으고요. 그리고 가족의 포인트도 모으고, 그리고 뭐냐면 줄줄이 공동으로 포인트를 모으면 이게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랬었어요. 저는 치약을 쓸 수 있었고 내가 치약을 쓰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좋으면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이 되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치약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애용자 네트워크가 생기면, 이 애용자 모임이 생기면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자산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배우게 됐었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모르는 회사 없으실 거예요. 이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애용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회사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기도 여기서 잠깐 한번 볼게요. 직장인하고 네트워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12월까지 직장인은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는 처음엔 저 혼자 써요, 지약을. 그런데 뭐냐면 2월 달에는 2명이 쓸 수 있어요. 3월 달에는 4명이 쓸 수 있어요. 4월 달에는 8명.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12월이 되면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저와 함께 치약을 쓰고 계실 거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회원이 바로 뭐냐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이 늘어나면 권리소득도 증가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런 회사에서 만든 제품, 이런 회사의 슈퍼를 안 쓰실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쓰면서 또 100% 만족 보증제가 있대요. 100% 만족 보증제도는 뭐냐면 단순 변심도 3개월 이내에 반만 남아 있으면 그대로 뭐냐면 환불이 됩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사 근데 있대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있대요. 그리고 또 뭐냐면 포인트를 많이 모으고 많은 사람과 함께 쓰면 여행도 가게 해준대요. 근데 그 여행이 깃발 여행이 아니라 돈 한 푼 들지 않는 럭셔리 여행이랍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모은 애용자 네트워크가 나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에게 상속까지 해주는 그런 어떤 회사랍니다. 자, 아까 줄줄이 포인트를 모아서 돈으로 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현금으로 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돈으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돈이 내가 함께 쓰고 함께 쓰면서 누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요거를 통해서 유통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동네 슈퍼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냐면 소비자에게까지 이런 많은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원가는 200원인데 1,000원에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서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 생겨나면서 중간에 원가 200원에서 중간에 단계를 좀 줄여서 소비자에게 700원에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회사는 뭐냐면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가가 400원이에요. 원가가 400원이고 그리고 뭐냐면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이 되는데 광고 소비자에게 광고를 많이 한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35%를 모아놨다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어떤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데 S라는 분이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U가 있고 A,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를 보면 우리가 아까 포인트를 모으는 그랬잖아요. 포인트를 모으는데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3% 캐시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어요. 60만 포인트를 모으면 6% 캐시백을 주겠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두가 네 사람이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을 지을게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공정하게 돈이 배분이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S의 그룹을 전체를 따지면 80만 포인트예요. 20, 20, 20, 20이니까. 80만 포인트는 왼쪽에 후원수당 비율을 보니까 6% 캐시백을 받네요. 그러다 보니까 4만 8천 원이라는 그룹에 캐시백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만 8천 원을 S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U의 그룹을 빼주는 거죠. U는 보니까 전체 60만 포인트네요. 자, 60만도 역시 6%입니다. 곱하기 하니까 36,000원인 거죠. 자, 그렇다면 S가 가져갈 캐시백은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면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U가 가져가야 될 거는 36,000원에서 36,000원 다 가져가지 않고 A, B 두 사람이 쓴 거에 대한 걸 빼줘야 되겠죠. 각각 2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썼으니까 3% 캐시백을 주는 겁니다. 6,000원, 6,000원을 빼면 12,000원을 빼면 24,000원의 캐시백이 U가 가지게 되고요. A와 B는 각각 6,000원씩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암의 얘기를 하면 안 돼. 제가 실수했네요.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수익 구조가. 그리고 역전이 가능하고요. 너무너무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배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제품을 오메가3 비타민, 뭐 샴푸, 치약, 생리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뭐냐면 쿠팡이나 코스트코, 이마트에서 사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 회사에서 이 제품을 샀더랬습니다. 이렇게 샀을 경우에 가격을 보니까 33만 1,000원이네요. 자, 근데 뭐냐, 왼쪽에는 캐시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회사에서는 뭐냐면 33만 1,000원을 썼는데 캐시백을 9,000원을 돌려주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나 혼자 쓰지 않고 같이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친구 5명에게 추천을 했을 때 공동 구매를 했다고 볼 때에 왼쪽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마트에서는 0.1%, 그래서 뭐냐면 200포인트래요. 이거를 1년을 모으니까 2,400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회사에서, 오른쪽 슈퍼는요, 친구와 함께 20만 원을 그러니까 6명이 쓴 거죠. 그러면 120만 원이니까 120만 원은 앞에서 후원 수당을 보면 9%거든요. 계산을 하면 78,000원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쓰지 않고 6명이 함께 썼을 때. 이것을 1년을 모은다면 93만 6천 원이나 되는 이런 어떤 캐시백을 돌려받게 되는 그런 어떤 슈퍼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회사가 60년 만에 정말 혁신적인 핀을 만들었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 어떤 핀이냐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라는 핀인데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은 나와 함께 쓰는 소비자 그룹을 3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3그룹을 나누어서 나와 함께 전체적으로 120만 포인트가 모아졌을 때는 월 나에게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캐시백을 돌려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핀을 달성하면 정말 조그만 선물이 오는데 그 선물이 너무너무나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브론즈 빌더라는 핀은요. 나와 함께 쓰는 3그룹에서 좀 더 많이 즐겁게 나누면서 쓰는 어떤 소비자분들을 많이 모아서 전체가 400만 포인트가 모아졌을 때 이때는 뭐냐면 7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되는 어떤 그런 캐시백을 돌려주는 그런 어떤 회사랍니다. 이 정도라면 어떠세요? 슈퍼를 바꿔 쓰실 의향이 있으시나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자, 아이고 이게 금방 나와버렸네요. 자,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이 회사가 바로 아미라는 회사입니다. 이걸 아미라는 회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품, 회사,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이용을 하는 슈퍼입니다. 이 슈퍼는 오픈 매장인데요. 이런 슈퍼가 전국에 16군데가 있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싼 거 참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막 뭐 2개 주는 거, 더 얹어 주는 거 이거 너무 좋아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생각을 바꿔봤어요.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 안전한 거,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을까?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깨끗한 거.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하면서 한번 바꿔쓰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바꿔 쓰면서 불만이 있으면 90일 내에 환불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족하면 계속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좀 괜찮다 그러면 뭐냐면 주위에 자랑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공부하면서 자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슈퍼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판이 뒤집어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지금 올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오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루어질 그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빨리 그 시기가 앞당겨졌죠. 그러면서 위기다 그랬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는 판이 바뀔 기회다, 판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판이 바뀔 기회가 아니고 이제는 판이 뒤집어졌다, 판이 이미 바뀌었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판, 시장의 판이죠. 시장의 판. 생산자들이 온라인 샵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소비자들은 디지털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들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소비자들이 떠나간대요. 어디를요? 대기업을 떠나간대요. 이마트 장사 일에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왼쪽 같은 경우는 2년간 마트를 이용한 금액이 세상에 960만 원이래요. 960만 원인데 돌아온 포인트는 9,600포인트. 돈으로 따지면 9,600원인데요.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네요. 정말 이런 어떤.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커튼이. 네. 여기서 뭐냐면, 장바구니 SOP라는 게 저희, 생겼습니다. 오전에 구독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제는 소유 경제, 그리고 공유 경제, 이제는 구독 경제라고 그러죠. 그게 장바구니 SOP가 구독 경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960만 원 2년 동안 썼는데 9,600포인트, 9,600원, 그죠? 그걸 비교를 하려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각각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장바구니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30만 원 장바구니를 보겠습니다. 30만 원 장바구니를 2년을 썼을 때 720만 원을 쓰거든요. 720만 원. 720만 원을 썼을 때 얼마의 이게 A클릭 머니인데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82만 5천 원입니다. 아까 대형마트에서 960만 원을 썼는데 9,600원 보셨죠? 여기는 어때요? 82만 5천 원입니다. 엄청난 캐시백이 이런 엄청 차이가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단연코 아메슈퍼를 세상에서 가장 캐시백을 많이 주는 그런 슈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 흐름에 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대가 바뀌면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뀐다고 그러죠. 예전에 원시시대는 3만 년 전에 부의 원천이 육재고 힘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년 경에는 뭐냐면 농경사회죠. 이때 부의 원천은 땅이고 지주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열려서 300년 전에 산업사회, 이때 부의 원천은 공장이고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 정보지식사회죠. 여기서 부의 원천은 정보와 지식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연결과 공유 플랫폼 시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은 네트워크 사회라고 그럽니다. 이 네트워크 사회의 부의 원천은 뭐냐면 회원이고요, 시스템이고요,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릴 기업들의 공통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전부 다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여기에 단지 나는 지출만 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돈은 누가 버느냐면 여기에 플랫폼 기업들만 돈을 버는 겁니다. 승객과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여행객과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기업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나라는 것에 나에 한번 중점을 두고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나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나는 뭐냐면 플랫폼 기업이기도 합니다. 개인 플랫폼인 거죠. 아메이 회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을 회원 소비자들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플랫폼 기업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냐면 생필품을 나 못 팔아. 그거 언제까지 팔아? 왜 팔아요? 그죠? 내가 쓰고 감동을 나누면서 함께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내 자산이 만들어지고 그런 건데, 그죠? 생필품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하고 기회를 주는 회사하고 연결하는 것. 나 자신이 개인 플랫폼이 되는 그런 어떤 일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종우 리더님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내 치즈는 어디에 갔을까? 라는 걸 가지고 북테일링을 해줬었던데요. 읽어보면서 지금도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나는 게 참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신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시더라고요. 과거의 신념. 근데 뭐냐, 여기서 보면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0세기 창고에 들어있는 치즈가 있고요. 21세기 창고에 들어있는 치즈를 두고 지금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20세기 치즈가 들어있는 창고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치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다시 창고에 치즈가 채워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실 것은 참 많은 분들이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 없지요. 전부 다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요? 21세기에 치즈가 들어있는 창고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한 20세기 창고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정말 주저하지 말고 유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슈퍼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는 슈퍼를 안 바꿔 써볼 이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슈퍼를 바꿔 썼습니다. 9년 동안 슈퍼를 바꿔 쓰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소비자를 모으고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비가 소득이 되고 스폰서님처럼 크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자산소득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슈퍼를 바꾸면 소비가 소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자산소득이 되는 것을 한번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초대되어 오신 분들. 정말로 네트워크 시대의 흐름인지, 그렇다면 왜 아메인지, 그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판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피드, 그거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